포토존이라고 다 아시죠? 예, 사람들이 우리 매장 오거나 이쁜 데 있으면 가서 사진 찍는 곳, 이거를 포토존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회사에 고객이 오는 매장이 있으시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와서 찍을 만한 그런, 포토존 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식당이라 그러면은 데스크탑, 데스크에 있는 뭐 글씨라든가, 이쁜 장소라든가, 또 벤치라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특정한 한 장소만을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포토존이 여러 곳 있는 것보다는요, 한 곳에만 정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만든 포토존에서만요. 그래야만 사람들 거의 찍고 업로드를 할 겁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카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자판기처럼 보이는데, 이 자판기 문을 열게 되면은 카페 입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입구인지 모르고 그냥 자판기인지 알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의 사업가들은요, 트렌드를 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계속 찍고 계속 올리더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카페도 와서 찍게끔 만들어서 올리도록 만들자.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장이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기꺼이 카메라를 빼서 찍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을 하신다 그러면 뭐 벤치 외부에 어떤 벤치라든가 이렇게 자판기를 만들어도 특별하게 만든다거나 이걸 그냥 그 대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특별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찍게끔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한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가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뭐 제 머리가 포토존이겠죠. 이것도 이제 그 홍대 맞은편에 있는 연남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조그만 카페입니다. 예, 해시태그가 그림 카페예요. 이게 외관이고요. 예, 여기를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인테리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다 그림이거든요. 벽에 있는 게 여기에서 의자하고 이 책상만 실제 품목이고요. 여기에서 사람이 앉아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즉 그림 같은 카페라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를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찍으러 가는 거죠. 예, 지금 사람들은 뭐 먹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 분위기를 많이 보러 가잖아요. 찍으러 가는 거. 이게 그 실내 내부입니다. 이쁘니까 사람 찍어서 자기 SNS에 올려서.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은요,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을 되게 우선시한다 그래요. 자기가 경험한 것, 유명한 사람이 경험한 거를 나도 가서 경험했다는 거. 공유죠, 공유. 예, 지금은 바로 경험한 것을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공유해서 그들이 SNS에 쉐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도 하나의 아주 커다란 마케팅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소를요, 특별하게 꾸미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갔었던 게 뭐냐면은 천국의 계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카페 앞에 그 공간에 계단 높이 만들어서 올라서 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 포토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을지로에 있는 아주 조그만 카페입니다. 근데 이 대표가 유럽에 다녀올 때마다 하나씩 소품 사왔다 그래요.
특이한 것들, 그거를 토대로 만든 게 카페거든요. 유럽풍의 카페입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유럽 냄새가 난다 그래요.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울 도심 속에 작은 유럽이다. 이게 소문이 나서 얼마 전에 그 수요 미식회에서도 소개를 했다 그럽니다. 가운데 사진이 이제 메뉴판이거든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예. 특이하니까 어때요?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찍는 겁니다. 음식점 하시거나 뭐 네일샵을 하시거나 뷰티업 하시거나 혹시라도 메뉴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특이하게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이 그거를 찍겠죠. 찍어서 어떻게 업로드하죠. 뭐와 함께? 해시태그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객들한테 여러분들의 해시태그를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전한다거나 어디에 써놓는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찍고 해시태그를 찾아보겠죠. 또 저번에 찍어서 해시태그 달고 올린다는 거죠. 여러분들만 해시태그를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이름하고요. 그 제품의 브랜드하고요. 또 제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예, 그런 걸 해가지고 서너 개를 만들어 보세요. 그 서너 개를 만들어서 어딘가에 보이도록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찍힐 만한 요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지금의 마케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피드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피드에 들어가시면 과연 사람들이 내 피드를 보고 매력적이다. 이거 참 보고 싶다. 또 오고 싶다. 그런 피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뭔가를 봤을 때 어떤 패턴이 보인다거나 스타일이 보인다 그러면 그 스타일이 세련됐다 그런다 그러면 반드시 또 찾아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피드를 꾸며보자 이겁니다. 우리 같은 판매자들이 간단한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피드가 세련돼 좋으면 사람들이요 팔로우를 합니다. 너무 피드가 멋있어요. 팔로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세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무엇이 보이시나요? 제목을 썼는데 이 계정, 이 계정, 이 계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어떤 패턴이 보이세요? 패턴. 전 이거 처음 딱 봤을 때 이 사람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피드를 꾸밀 때 가로로 꾸미잖아요. 오늘 올리고 내일 올리고 모레 올린 거. 보통 가로인데 이 사람의 피드는요. 세로입니다. 세로. 왼쪽에는 내가 먹었던 음식, 과일만 이번에 있네요. 중간에는 식사 같은 거가 있고요. 우측에는 이 사람의 얼굴이, 전신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피트니스 그런 운동하면서 식단 조절하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일까 봅니다. 이 사람 처음 피드 딱 봤을 때 놀랬습니다. 어떻게 세로를 할 생각을 했지? 이게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되게 전략적으로 운영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SIK, MOLISC. 그래서 계정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피드가 꾸며져 있습니다. 되게 세련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두 번째 있는 사람 보게 되면은요, 아마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걸 잇 월드라는 그런 계정인데, 세계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거 찍어 올려서 돈을 버는 아주 한량,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손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음식을 들고 찍은 거예요. 이 도시에서는 이게 맛있더라. 이 도시는 이게 맛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걸 홍보해 주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 이 사람한테 컨택하겠죠. 우리 거 올려달라. 그래서 찍어주고 먹고 돈 받고. 이게 직업이란 얘기죠. 그래서 손이 메인인 거. 손에 든 제품이 메인이 아니라
손이 메인이라는 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대구 분이세요. 제 수업 들으신 분인데 계정 이름 모르겠는데 이 수업 들으시고 뭐랬냐면은 그 사람이 파는 게 그 발톱 같은 데서 뭐 무좀 나거나 각질 제거하는 그런 제품 판매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걸 보시더니 뒤에다 도시를 하고 여기다가 발가락을 찍었더라고요. 예, 되게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피드는요, 뒤에 이렇게 배경이 있고 항상 손이 아니라 발가락, 예, 제 그 카메라 보시면 요 정도가 보이겠습니다. 이 정도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발톱을 보이게 하고요. 되게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얼굴에 측면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면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종에 맞게끔 이렇게 어떤 스타일을 만드는 거, 손을 보여줄 것인가. 빵 만드는 그런 분의 피드를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셰프복을 입고 빵을 만드는 모습을 매일 올리는 겁니다. 어우,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팍 치면 밀가루가 팍 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의 경우에도 이쪽은 빵을 보이게 했고요. 여긴 자기가 일하는 손을 보여주고요. 여기는 동영상만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피드 구성을 한번 해보는 거 특이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겁니다. 패턴이 보이고 스타일을 만들고 그럼 사람들이 반응 보인다는 얘기죠. 우측에 있는 분은 서울에서 이 수업 들으신 6주 과정 들으신 분입니다. 페인트맨 한국인이라는 분인데 그냥 여기 사무실에 페인트 칠하는 분이 있죠. 그 일을 하세요. 수입 페인트로 하는데 이 PD에 보시면 이렇게 패턴이 보입니다. 파스텔 톤. 그죠? 여기에도 특별한 이미지가 보이고요. 처음에 이 사람이 매출이 되게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 수업 들으실 때 그 목돈이 없어가지고요. 수업 들을 때마다 할부로 계산했습니다. 할부로. 근데 이 수업 들으시고 인스타그램 하시면서 이렇게 피드를 바꾸니까 매출이 3배가 올랐대요. 매출이. 인스타그램 통해서만은요. 그 이유를 보니까 고객들이 이 사람 인스타그램 보고 또 인스타그램이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의 그 계정에 들어가시면요. 이런 식의 파스텔 톤, 그리고 또 다른 컬러, 옐로우 톤, 블루 톤 이런 식으로 한 화면을 꾸며주는 겁니다. 보통 모바일에서 이렇게 한 화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12개 반이 보입니다. 한 화면에 PD에 5인치 화면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요 12개 반을요. 이용하셔야 돼요. 12개의 반을 하나의 패턴, 스타일로 만들자는 거죠. 칼라라든가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입이라든가 또 하나 음식점을 하신다. 그렇다 그러면 이쪽에는 손님이 많이 있는 그런 사진만 한다든가 여기에는 상해에 있는 특별한 음식 하나 있죠. 만약에 우리가 매운탕을 잘해. 그러면 매운탕 끓이는 것만 올리는 겁니다. 매운탕을 크게 중으로 당겨가지고요. 여기에는 음식 먹는 사람의 모습, 얼굴 다 보이면 초상권 걸리니까 입만 보인다거나 카메라 들이대고 여기만 찍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여기에는 사람 많이 있는 그런 모습, 여기에는 테이블에 있는 탕의 모습, 여기에는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입모습, 이거가 이제 패턴이죠. 스타일이죠. 예,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종에 맞는 그런 피드를 어디에 꾸밀 것인가, 그 피드의 패턴을 만드시고요. 그 패턴에서 스타일이 보이면요,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계정을 팔로우 하실 겁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팔로우 많이 늘리시거든요. 그런데 뭐가 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팔로우를 받으면 반드시 마팔이 들어가세요. 가셔서
마팔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다시고 이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알려질 겁니다. 이런 마케팅은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공짜잖아요. 근데 우리 이걸 안 하더라고요. 왜? 귀찮아서. 그저 의미 없는 좋아요 누르고 도망 나오세요. 그럼 답방이 안 갑니다. 댓글을 써줘야 나한테 답방이 옵니다. 나한테 와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알게 되는데 그런 애씀을 안 하세요. 그런 노력을요, 그런 수고를요.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피드입니다. 이 커먼 빈센트라는 그런 계정이거든요. 여성분들의 그 네일을 파는 그런 계정인데 제가 이 사람의 계정 딱 들어갔을 때 이런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사진 보게 되니까 되게 좀 택배적이고 묘한 느낌이 났습니다. 예. 클럽 분위기, 클럽 분위기. 그죠? 클럽 분위기라는 그런 데서 사람,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걸 보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아, 섹시하다. 유혹적이다. 내 여자친구한테 사주고 싶다.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계정 이거를 보고 제 아내한테 하나 구입해서 사줬습니다. 아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디자인도 이쁘고 컬러도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피드를 꾸미는 겁니다. 특별한 컬러, 특별한 배경 연출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식산업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동기부여에 대한 그런 좋은 글이라든가 자기가 강의하는 강의하는 모습을 얼굴만 나오게 크게 당겨서 매번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글과 영상으로 알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에서 뭐가 사람들한테 딱 강하게 어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한번 피드를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전 이거 처음 보자마자 되게 좋았습니다. 요번에 제목이 인스타틱하고 엣지 있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스타워시라고. 그게 뭐냐면 인스타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이제 인스타워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처음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엣지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 PD에서 확실히 단일 컨텐츠가 튀어 보인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잡지에 나오는 정형화된 그런 모델 샷이 아니고 자유스러운 그런 모델 샷이고요. 또 하나 제품 말고도 브랜드들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를 여기다가 사진과 해시태그와 글로 써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계정들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회사를 꾸리고 있는 대표 자신의 얘기를 이제 페르소나로 표현한 겁니다. 페르소나 아시죠? 나의 또 다른 나, 걔가 나를 대변해 주는 거, 그거를 페르소나라 그럽니다. 즉 여기에 있는 다 창업자 본인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창업자 본인을 매일매일 페르소나로 빼서 나의 분신으로 빼서 자기 제품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되게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컨텐츠에 엣지가 있어요. 세련되고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인 라이프를 통해서 내 브랜드가 어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 계정들이라고요. 한번 여러분 봐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자신이 브랜드하기 위해서 페르소나로 전략을 짠 거. 그래서 많은 팔로가 있는 게 이 세 분의 경우입니다. 1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대표라 그러더라도요. 자기를 페르소나화해서 브랜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잘 돼 있는 그런 계정들이더라고요. 이거는 세 가지는요. 그렇게 큰 계정들이 아닙니다. 뭐 팔로워가 수십만 명 그런 계정들이 아니고 몇천 명밖에 없는 그런 계정들인데 왜 보여드리냐면 이 세 계정이 소통을 되게 잘합니다. 소통을요.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500명밖에 안 돼.
그럼 500명한테 뭘 할 수가 있지? 그런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는요, 단 50명, 100명이라도 그들한테 내 브랜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뭐냐? 만약에 내 팔로가 50명이라 그러면요, 50명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해보세요. 50명만을 위한. 물론 해시태그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50명한테만 하는 겁니다. 그 50명한테는 내가 올린 글들이 PDA에만 도달을 많이 하니까 50명만을 위한 프로모션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만든 작은 선물을 무료로 보내주는 대신에 나의 해시태그를 적어달라. 그리고 내 게시물을 리그램 해달라. 그럼 내가 너한테 내가 팔고 있는 것들을 얼마 상당의 제품을 보내주겠다. 공짜로. 이게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할 그 비용으로 50명한테 홍보하는 겁니다. 프로모션으로. 그렇죠? 나를 팔로우 했다는 거는요. 관심이 있어서 팔로우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추후에 높게 나옵니다. 100명이라 그러면 100명에 맞는 프로모션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50명, 100명의 팔로우들하고요. 소통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들의 PD에 가서 그 게시물 올리게 된다 그러면 댓글을 써주고요. 좋아요 눌러주고 이런 성의를 보셔야 돼요. 작으면 작을수록 효과가 더 커집니다. 팔로워가 많으면은요, 내가 올린 게시물의 도달률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근데 팔로워가 적으면 그만큼 비중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작은 사람들만을 위한 프로모션을 해보세요.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만약에 강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무료 강의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서 초대하셔가지고요. 아니면 유료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을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준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충성 고객을 만드는데 좋은 게 작은 규모의 계정입니다. 이걸 그 세 사람이 되게 잘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댓글 하나하나에 영혼 음대가 아닌 실제 보이스처럼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성심을 다한다는 얘기죠. 적은 규모라도 팔로워들만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상시 운영하는 것도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워 규모가 크지 않아도 댓글이나 좋아요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글들요. 자, 503명이 좋아해요. 250명이 좋아하고요. 900명이 좋아합니다. 작은 규모의 계정인데도 불구하고요. 왜? 소통을 잘하고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정에 늘 오는 사람들은 답글만 달아주지 마시고요. 내 팔로워한테 가서 먼저 댓글 달고 오세요. 그럼 나한테 답방이 옵니다. 100% 옵니다. 와서 댓글을 써줍니다. 100% 써줍니다. 제 경험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팔로워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들만을 위한 이벤트를 자주 하세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피드를 패턴화 시키는 그런 스타일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수 CL의 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 방이 아무도 없는데 선풍기 저러 돌아가고 있네. 이 친구는 팔로워가 되게 수백만 명이죠. 예, 게시글 하나 올리게 되면 보통 댓글 되게 많이 달리고 수백만 글을 전하는 예, 그런 사람이고요. 또 이게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베이커리 제과점인데 도너츠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합니다.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우리가 도너츠라 그러면 연한 갈색 톤이잖아요. 음식이니까. 근데 이거는 되게 칼라톤이에요. 칼라화 시키니까 왠지 맛이 없어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특이한데? 다른데? 그러면 경험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먹으러 갔는데 맛있어.
의외로 맛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PD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 이쁘지요. 맛도 있죠. 계속 올리는 겁니다. 해시태그, 뭐 레인보우 도너츠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거죠. 이 회사의 대표도 이걸 노린 겁니다. 뭘 노렸어요? 지금의 시대 트렌드를. 지금의 시대 사람들은 찍어서 올린다는 그런 사람들이란 걸 아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 하나 개발을 하신다. 그러면은 다르게 만드셔야 디퍼런트. 예. 그래야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죠. 찍어서 올려줄 겁니다. 뭐와 함께? 해시태그와 함께. 이거 이제 제 경우입니다. 저는 강의하기 때문에 팔 물건이 없잖아요. 말로 하고 뭐 글로 쓰는 거니까. 근데 저 같은 직업인 사람들의 필요한 패턴입니다. 즉, 좋은 글 같은 거나 동기부여 될 수 있는 글들을 쓰는 거죠. 근데 블랙, 화이트란 겁니다. 하루는 블랙, 그 다음날 화이트, 그 다음날 블랙.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랑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 좋아하는 뭐 시를 쓴다. 어떤 사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쓴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직접 글을 쓰는데 메모지 컬러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올릴 방법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만의 피드를 한번 잘 꾸며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최근에 동영상 조회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건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그런 방송, 여러분들 핸드폰 한번 찾아보세요. 폭탄 피자라는 그런 해시태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피자예요. 피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요. 사람들은 피자를 먹으러 왔는데 피자 뚜껑이 있고 거기다 불을 붙여버려요. 근데 그 피자 불 붙은 뚜껑에 불이 꺼지면은요, 가위로 잘라요. 밑에 부분을. 그 뚜껑을 빼면은 이제 피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자 하나 먹으려 그러면 그 직원분이 와서 뚜껑에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이 해시태그가 폭탄 피자예요. 예, 불을 붙여 터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피자 먹으러 가서 그거를 올리는 것들이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식재버거 아시죠? 예, 서울 그 강남역에 있는 건데 이게 대구에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식재버거가 이거는 그 건강한 햄버거라 그러죠.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 근데 이게 뭐가 특이했냐면요. 한여름에 가도 여기는 항상 아침부터 줄을 서서 햄버거를 먹어요. 한시 기다렸다가. 근데 뜨거운 한여름에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그 점주가 뭐랬냐면은 텀블러에다가 얼음물을 주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드시라고. 그리고 우산을 줘요. 검정 우산을. 햇빛 맞고 드시라고. 이게 화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추울 때도 거기서 기다리잖아요. 대구 시계버거는 생각보다 줄이 많이 없대요. 서울은 항상 아직까지도 줄 많이 서 있더라고요. 강남역 쪽에는. 어떤 날은 또 추운 날에는 춥잖아 기다릴 때. 그러면은 손 옆에다가 그 모닥불에 들어가게 되면 큰 히터 있잖아요. 히터를 좀 놔주는 겁니다. 춥지 않도록. 따뜻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치즈 폭포. 이게 뭐냐면, 만약 스테이크를 시켰잖아요. 그럼 스테이크에다가 치즈를 올려주는데, 딱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만한 덩어리가 있어요. 덩어리에 피자가 있어서 치즈 덩어리 이렇게 폭포처럼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는데 그 피자 떨어지는 모습이 신기해서 그걸 찍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즈가 폭포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해시태그가 치즈 폭포였습니다. 유명한 그런 해시태그였고요. 먹는 가방은 실패한 해시태그입니다. 가방 모양의 케이크인데 그 케이크를 가방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뭐 숄더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시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거는 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화제가 될 만한 영상을 찍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기업들은요, 제품 기획을 할 때 이게 과연 사람들이 찍을 것인가를 판단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찍어서 올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을 기획을 해서 그렇게 생산한다는 겁니다.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전략적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대표들입니다. 아주 마케팅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 대표들이죠. 해시태그는 이제 공통 언어입니다. SNS에서. 블로그도 해시태그, 페이스북 해시태그, 유튜브도 해시태그, 다 해시태그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는 게 이제 많이들 하고 있죠. 요거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계정이 이 화면 보이시나요? 톡방에 써주실래요? 이 화면 잘 보이시죠? 뭐냐면은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들어가셔가지고요, 회사 이름 말고 여러분들 이름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시태그로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의 계정이 검색이 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깐 제가 제 화면 좀 같이 해볼게요. 제 핸드폰 보이세요? 예. 이 화면 보이세요, 혹시? 예. 한번 해볼게요. 제 인스타그램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들어갔을 때, 여기 검색창이 있죠, 여기. 여기다, 요거 클릭하셔서, 요 검색창에다가 쳐보세요. 여러분들 해시태그를. 이름 말고, 회사 이름 말고, 만약에 저라 그러면, 저는 원하는 해시태그가 SNS 마케팅이거든요. 제 해시태그는. 그거 쳤을 때 내 계정이 보여야 돼요. 그럼 만약에 대구에서 맛집을 해요. 그러면은 대구 맛집을 쳤을 때 내 계정이 보이는가? 내가 안개꽃 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안개꽃 프리저버드 그거 쳤을 때 내 계정이 보이는가? 이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치신 다음에 한번 제 거 해볼게요. 제 원하는 해시태그는 SNS 마케팅이에요. SNS 마케팅. 이거를 치니까 여기에 제 계정이 보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 이건 이제 인기 계정이에요. 여기에 뜨면 좋은 거죠. 계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도 제게 보여요. 또 하나 보이고요. SNS만 쳐도 제게 보이고요. 제게 또 보입니다. 여기 또 보이고요. 제가 계정이 3개 있는데 다 검색이 돼요. SNS 쳤을 때. 여러분들의 키워드가 있을 거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경산 맛집이다. 이거 치면 인기 영역에 이런 식으로 뭔가 보여줘야 돼요. 지금 여기 저희 수업 듣는 분 대표님 이름이 더반이거든요. 더반 한정식인가? 근데 더반이 여기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면은 잘 된 겁니다. 그럼 한번 여기다가 또 대구 연기학원 쳐볼게요. 이걸 치면은
여기에 본스타가 있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지금 클릭하게 되면은 체크인, 체크인 하니까는 이런 계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아마 김 대표님 그런 계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본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계정에 검색돼야 된다는 얘기죠. 계정 들어갔을 때 여기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태그에서도 여기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장소에서도 이렇게 잘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검색했을 때 내게 요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요, 고객이 나를 이게 뭐냐면은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해시태그입니다. 즉 유입을 위한 해시태그예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이 피드에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돋보기 눌러서 여기다가 검색을 합니다. 만약 가을 바발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우리께 보여줘야 되겠죠. 해시태그가 보이든가 계정이 보이든가 태그가 보이든가 장소가 보이든가.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안개꽃 프리저브도 해볼게요. 맞나 순서가? 이거 쳤을 때 계정에라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보이지가 않죠. 여기에서도 뭔가를 클릭했을 때 내 게시물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이나요? 혹시 여기요? 서 대표님? 안 보여요? 해시태그를 안개꽃 프리저버드를 안 하고 예. 다른 걸로만 넣어놓은 것 같아요. 뭘로 했어요? 그냥 뭐 프리저버드 프리저브구나. 플라워, 프리저버드 아. 플라워. 근데 그거 누구나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쳤을 때 내 계정이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네. 여기 하단 우측에 여러분들의 피드로 들어가세요. 여기 일로. 여러분들의 피드 메인이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에 보시면 사진 밑에 천천히 할게요. 사진 밑에 여기에 아마 여러분 이름이 보이거나 회사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바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 키워드로 여기다가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했죠. 제가 그 해시태그를 SNS 쳤을 때 제 계정 보였잖아요. 그 보인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SS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이거를 바꾸는 거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편집에 들어가세요. 편집. 이 편집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이 보이거나 회사 이름일 겁니다. 회사 이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여기를 다 지우시고 키워드로 하세요. 키워드로. 검색 키워드로. 아까 경산 맛집처럼 경산 맛집, 뭐 한정식, 대구, 항전지 이런 식으로요. 이 부분을 키워드로 바꿔주세요.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자체 기억은 안 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글자 수가. 키워드 하나 치고 띄우든가 슬래시 하시면 돼요. 단어 하나 치고 띄우거나 슬래시, 그리고 또 하나 치고
또 띄우거나 슬래시 하시고 키워드 치고 이렇게 키워드로 작업을 해주세요. 회사 이름을 빼세요. 어차피 해시태그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를 바꾸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이거든요. 프로필 수정 들어가셔서 이걸 키워드로 바꿔주세요. 반드시 띄워줘야 됩니다. 하나 키워드 하신 다음에. 그래야 검색이 돼요. 앞에 샵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단어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샵 넣지 마세요. 여기. 수정하시고 저장 눌러보세요. 그런 다음에 돋보기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바로 될 수도 있고 좀 이따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정하셨다 그러면 검색이 아마 될 겁니다. 이거는 게시물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물론 활동이 많으면은 상위에 뜰 텐데 그게 메인이 아니고요. 거기 키워드 집어넣게 되면은 검색이 유리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찾아오게 하는 해시태그예요. 유저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해시태그. 바로 검색 해시태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데 많은 분이 이걸 모르시니까 안 하시는 거죠. 예. 고객들은요. 검색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피드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돋보기 들어가서 검색하잖아요. 청바지, 원피스 이렇게. 그죠? 그런 고객들의 니즈를 잘 안다 그러면은요. 마케팅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기억나시죠? 체크인한 게시물이 그렇지 않은 게시물보다 참여율이 80%가 높다고요. 그래서 항상 글 쓰실 때 체크인을 하셔야 됩니다. 체크인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는 검색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온 해시태그잖아요. 네, 질문 찾게요. 예.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질문이 왔죠? 지금 제가 잠시 후에 개인 계정하고 기업 계정 만드는 거 알려드릴 겁니다. 회사 계정하고요. 좀 이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아까 거는 고객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개인 계정이든 기업 계정이든 프로필 수정에 들어가셔서 키워드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검색이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고객들이 검색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게 하는 해시태그 전략이고요. 그렇다면 반대가 있겠죠. 내가 내 고객을 찾아가서 팔로잉 하는 거. 그죠? 비즈니스는 썸빵이라고 그랬죠. 먼저 가서 어프로치 하는 거가 돼야 되잖아요. 내 고객들한테. 그러면은 내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이
어떤 해시태그를 쳐야 그 안에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는 저의 경우에는 SNS 마케팅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치는 검색어가 그 키워드였잖아요. 대구라 그러면 대구 SNS 마케팅 거 치고 들어오겠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고객들을 찾아가서 팔로잉을 하시면 되겠죠. 찾아오게 해서 유입을 만들고 내가 찾아가서 유입을 또 만들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이 검색어가 뭐가 있을까 그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내 고객이 대구 사람이 한정돼 있어. 그럼 대구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해시태그가 어떤 게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대구 사람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대구 맛집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대구 맛집. 그럼 여기에 대구 맛집에 관련된 그런 계정들이 다 보여요. 이건 거의 다가 아마 기업 계정일 겁니다. 페이스북에도 있는 그런 페이지들인데 한번 뭐 눌러볼까요? 이거 눌러볼까요? 이거 대구 맛집 일보 클릭하니까 11만 6천 명이 팔로워가 있는 큰 계정이에요. 이거를 팔로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계정에서 올린 게시물들이 있죠. 이 게시물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좋아요 누른 사람들, 여기에 댓글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 열의 9은 대구 사람들일 겁니다. 그죠? 왜? 이 식당에 가서 이걸 먹으러 갔었거나 갈 예정이거나 지나가다 봤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댓글 쓰는 거죠. 주비 내가 이걸 봤더. 얼마가 궁금하네. 새로운 곳도 뚫자. 이런 사람들은 아마 대구분일 겁니다. 이 사람의 사진을 클릭을 해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팔로우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이 중에서 가볼까? 대구분인가 봐요. 그럼 사진 누르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팔로우 때리는 겁니다. 왜? 대구 사람이니까. 이건 지금 소환한 거잖아요. 아마 대구 사람이 자기 친구가 소환한 것 같아요. 그럼 클릭을 해서 또 뭘 해요? 팔로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 키워드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통한 사람들의 계정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팔로잉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여기다가 여기 좋아요가 343명이잖아요. 클릭하셔서 시간이 된다 그러면 들어가 보세요. 이 사람이 대구 사람인가? 이렇게. 근데 제 생각에는 댓글 쓴 사람들 중에서 대구 사람들 확률이 더 큽니다. 가볼까? 지나가다 봤는데. 그럼 만약에 이 계정 탔다. 그럼 또 있잖아, 밑에. 이런 거. 18,000명. 들어가서 클릭해요. 되게 7개. 이런 거를 뭐 눌러서 팔로우. 왜? 대구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역 타겟팅인 그런 업종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일 사람 많이 있는 곳이 대구 맛집입니다. 대구 맛집, 대구 시청. 그죠? 또 대구 유명한 곳 많잖아요. 뭐 대구 동성로 맛집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수성구라 그러면 뭐 수성구라든가 또 각 구의 구청 같은 거, 문화방 방송국 같은 거 그런데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93,000명.
그럼 여기 들어가고 오는 거예요. 댓글 23개. 예. 클릭해서 팔로우 하세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게 타겟팅이고요. 구매 전환율이 높게 나옵니다. 근데 온라인 마케팅 경우에는 온라인몰은 아니겠죠. 그거는 전국구니까. 그럴 때는 키워드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성 의류를 판다. 그럼 여성 의류 하면 안 되겠죠. 특정 연령대, 30대 여성 의류, 혹은 뭐 30대 원피스 여성 의류라는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키워드가 어디 써줘야 돼요? 내 프로필에 써줘야겠죠. 그래서 대구 지역에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구 맛집으로 들어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 들어가셔서 팔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제가 대구에서 처음 강의할 때요. 제가 2013년도에 대구에 처음 강의했거든요. 제가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카카오 스토리가 되게 인기 있었어요. 좀 카스 할 때 대구에서 전 대구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그냥 맨땅 헤딩한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를 하면서 대구 맛집을 들어갔어요. 대구 맛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쓴 거 댓글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다 들어가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나 안 하나 찾아봐서 친구 추가를 한 겁니다. 친구 신청을요. 또 하나 뭘 했느냐? 대구 네일아트, 대구 미용실, 대구 피트니스 그걸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100% 대구 사람들이죠. 그럼 들어가서 친구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가다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똑같아요. 방식은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해시태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나를 찾아오게 하는 해시태그. 그건 뭘로 하느냐? 프로필 수정에 들어가셔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내 고객을 찾아간 해시태그. 즉, 대구 맛집, 뭐 30대 여성 의류, 뭐 경산 맛집, 뭐 대구 언론, 이런 식이라 이거죠. 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팔로우를 늘리고 팔로잉을 하세요. 이거 지금 다 노다지, 황금 노다지잖아요. 클릭하시면 댓글 쓴 사람들 90% 이상이 대구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고객들이 있을 만한 곳인데 물방 고기반이라 이거지 이게. 물방 고기반. 고객들 확률이. 이걸 사람들이 안 해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이 뭐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인데 그 마케팅을 뒤로 빼버리더라고요. 제일 처음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일단 사람부터 만들어요. 사람부터 만든 다음에 그때 마케팅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팔로우를 하셔서 내 타겟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소통을 통해서 구매까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시간만 좀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PD에 들어오시면은요. 우리가 아까 해시태그 찾을 때 검색 들어갔잖아요. 돋보기 누르면은 그 전에 이 IGTV가 여기 없었고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메뉴가 돋보기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로 IGTV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셔서 이 플러스 버튼으로 눌러서 이미 찍어놓은 영상을 불러오시는 겁니다. 이거 라이브가 아닙니다. 찍어놓은 거를 불러오시면 돼요. 근데 IGTV를 하려는 걸 미리 생각하신다 그러면
영상 찍으실 때 세로로 찍으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로로 찍어야 저쪽 화면으로 크게 보여요. 이거를 만약에 가로로 찍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입니다. 아이고, 백 대표님 나오셨네. 이러지 마시고 세로로 찍으세요. 이렇게. 그래야 크게 보입니다. IGTV가 참 좋아요. 마케팅 용도로. 세로로 찍으실 때 멘트를 집어넣으세요. 조용히 찍지 마시고. 멘트가 들어야 진실성이 보이고요. 사람들의 반응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동영상 컨텐츠가요. 반응이 더 높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사진의 반응은요. 많지가 않은데 동영상 컨텐츠는요. 반응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예. 써있죠? IGTV 동영상 보기.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보통 조회수가 제가 100개 안 나오거든요. 근데 동영상은 230개가 나옵니다. 조회수가. 더 좋은 거 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동영상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한번 IGTV로 올리셔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돋보기 눌러서 여기서 하시는 거고요. 이 옆에 샵 있죠. 샵 누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쇼핑 태그로 하는 사람들의 그 계정이 다 올라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거? 클릭하니까 이런 제품들이 어디서 파냐? 여기서 판다는 겁니다. 웹사이트에서. 이게 클릭하잖아요. 여기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장바구니라든가 구매라든가.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그 인스타 계정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사진 위에 가방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억나시나요? 사진 여러 장 올리는 거를 커러셀이라고 그랬습니다. 쇼핑 태그는 이렇게 몇 장, 5장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5장까지요. 사진 보시면 점 나오죠? 이렇게. 얘 누르면 어디로 가냐면 이 제품을 판매하는 제 쇼핑몰로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봐서 마음에 들면 침을 하거나 장바구니라든가 구매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제품 볼게요. 네, 한번 이거 볼게요. 여기, 요 아이콘 기억나시죠? IGTV. 클릭하니까 IGTV 보는 거고요. IGTV에서는 쇼핑 태그가 안 먹히더라고요. 일반 게시물을 먹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다. 클릭하니까 나오죠. 제품 보기라고. 클릭하잖아요. 가격이 12,600원. 클릭했어요. 샤워기 홀더거든요. 여기 붙이는 거. 이 웹사이트에서 보기. 하면은 제 운영 쇼핑몰로 쇼핑마트로 오는 겁니다. 제 쇼핑몰로.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보다가 상세 페이지 보고 한번 사보세요. 보고 마음에 들면 한다는 거죠. 즉 인스타그램 보다가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해서 쇼핑몰로 가서 구경한 다음에 구매를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요, 꼭 쇼핑 태그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거 만드는 방법 영상을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인스타그램에서 구매를 진짜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합니다. 이렇게 쇼핑 태그를 통해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잠깐 또 질문 들어왔네요. 세로로 피드 보이려 하면은 하루에 3개 올려야 되는 그게 아니고요. IGTV를 올릴 때는 그냥 개수 상관없이 세로로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게시물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왼쪽, 중앙, 오른쪽. 어차피 세로 하면은 그냥 크게 한 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찍으면 돼요. 글이 통일되게, 그러니까 IGTV 영상에 글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에는 과일. 아까 보여드렸던 거 피드, 뭐 과일, 뭐 음식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제일 처음 올렸던 게 영상이라 그러면 영상부터 올리고 그 다음 올리는 거는 식당 내부, 그 다음 올리는 거는 과일이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올려도 돼요. 하루에 3개 올려도 되고 그 순서 맞추면 되는 겁니다. 1, 2, 3이라 그러면 1, 2, 3, 4, 5, 6 오늘 올리고 한 번, 두 번, 3일 뒤에 올린다거나 3번 뒤에 올린다는 거 그걸 맞추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다 인스타를 게시물 올릴 줄 아시니까 올리는 건 제가 구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그 쇼핑 태그가 되게 되면 이렇게 메뉴에 샵벅이라는 게 메뉴가 보입니다.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올렸던 샵이 보여요.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피드 메인에 홍보라는 메뉴가 보이시면 그거는 기업 계정이에요. 홍보 메뉴가 없고 인사이트가 없다. 그럼 그거는 개인 계정입니다.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피드 메인에 홍보 버튼이 없고 인사이트가 없으면 그거는 개인 계정이에요. 브랜드 계정은 이게 2개가 보여야 됩니다. 또 확인하는 방법이 게시물 밑에 여기 인사이트 보기 이 글씨가 보이면 이거는 브랜드 계정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없는 분들은 개인 계정이에요. 얘를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 게시물을 몇 명이나 노출됐고 몇 명한테 보이게 했는지 그 몇 명이 프로필로 들어왔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게 브랜드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확인하는 방법은 개인 계정은 홍보와 인사이트가 없어요. 메뉴가. 브랜드 계정만 보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지금 개인 계정을 브랜드 계정으로 바꾸고 싶어.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줄 3개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가시면 계정 들어가 볼게요. 계정. 그럼 여기에 저처럼 개인용 계정으로 전환이 있는 분들은 이게 지금 브랜드 계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아니고
다른 거 있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게 있는 분들은 그거는 개인 계정입니다. 그럼 걔를 누르면 이거를 사업자 계정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언제든지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프로페셔널 계정. 저걸 누르면은 이제 기업 계정으로 바뀌는 거고요. 저처럼 개인용이 보이면은 이거는 기업 계정이에요. 예. 프로페셔널 계정 전환이라고 있으면은 그건 개인 계정이고요. 개인용 전환 있으면 이거는 기업 계정입니다. 근데 광고하려 그러면 기업 계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드세요. 하나는 내 개인 소통할 수 있는 개인 계정.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거는 브랜드 계정으로. 하나 더 계정 만드는 거는 여기에서 하시면 돼요. 줄 3개 눌러서 계정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설정 눌러서 계정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기존인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 계정으로. 예, 지금 하는 게 회사 계정. 그 다음에 사용자명 쓰시고요. 이걸 제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릴게요. 화면 전환 좀 하겠습니다. 이 화면 보이세요? 파워포인트? 보이세요? 예. 지금 하는 거는요,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까 기업 계정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브랜드 만드는 거. 여기 줄 3개 누르시고, 밑에 설정 누르시고, 계정 추가 누르시면 돼요. 줄 3개, 설정, 계정 추가. 이거 누르시면은, 아까 쓰라 그랬죠? 계정 이름.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사용자 이름 쓰시면 돼요.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사용자 이름을. 영어로 쓰시고, 다음 누르시고. 그럼 여러분들 운영하는 계정이 나올 거고요. 이거 하신 다음에 또 이거 만들어요. 새 로그인 만들기. 이해하면 안 되고요. 얘 눌러야 됩니다. 이거 하게 되면은 얘로 되는 거예요. 얘로 하셔야 돼요. 이거 클릭하시고 전화번호 나올 건데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걸로 하시면 안 되고 이메일로 하셔야 돼요. 얘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메일 하나 쳐야 돼. 이메일 여러분 이메일을. 이메일 쓰시고 다음 누르세요. 항상 버릇들여야 돼요. 새로운 걸 만들면은요, 항상 계정 이름을 메모하세요. 비밀번호하고. 그래야 내가 필요 없을 때 삭제할 수가 있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만드시고 꼭 적어두세요. 메모하세요. 항상. 핸드폰에다 메모하세요. 쪽지하지 마시고 그 쪽지 잃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가입 완료하기. 예, 이런 게 띄면 그냥 건너뛰세요. 다. 건너뛰시면 돼요. 건너뛰시고 그러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게 개인 계정이에요. 처음에 무조건 개인 계정으로 만드는 겁니다. 개인 만드는 거를 아까처럼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기업 계정은.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분들은 개인 계정이라는 거. 인증코드 입력하세요. 예. 여러분들 뭘 올 겁니다. 문자라든가 뭘로. 계정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계정을 만약에 3개를 만들었는데 하나가 필요 없어. 삭제해야 되잖아요. 삭제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또
이 화면 보이세요? 예. 삭제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마찬가지로 줄 3개 누르시고 설정 들어가시고 도움말에 고객센터가 메뉴가 있습니다. 고객센터 메뉴가 있어요. 얘 클릭하시고 밑에 계정 관리가 또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줄 3개, 설정, 고객센터, 계정 관리. 그런 다음에 계정 삭제가 또 나옵니다. 얘 누르시면은요, 이게 나와요. 계정을 어떻게 삭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누르시면은요, 여기 나와요. 1번에 계정 삭제가 나옵니다. 옆에 페이지 누르면 안 돼요. 얘 눌러야 돼요. 계정 삭제를요. 얘 누르셔야 돼요. 얘 누르시면은요,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고, 한 번 또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이 계정으로 가입했던 아이디와 B번 써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몰라요. 왜? 안 적어놔서. 그래서 삭제를 못합니다. 적으시고, 예, 지금 아님, 요거 쓰신 다음에 로그인 누르시고 지금은 아니를 누르셔야 돼요.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 삭제할 거니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 박스가 나와요. 클릭하셔서 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시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메뉴가. 그런데 B번 쓰시고 삭제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확인. 그럼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 그 자료 공유할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처음 거 페이스 로그인 했어요. 어떻나요? 무슨 말이죠, 이게? 처음에 인스타 만들 때 네. 페이스북 로그인으로 만들었. 그 페이스북 로그인 계정 있을 거잖아요. 아이디랑 B번. 예예예. 예, 걔를 치고 들어가야죠. 아니 어디에 다른 데서 보니까 예. 만들 때 이메일 계정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이메일로 만들어야 돼요. 아까 계정 만들 때 핸드폰은 한 대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만드는 거니까. 핸드폰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메일로 가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거 놔두고 또 하나 개인 계정을 만들 때 메일로 만들어라는 말씀이시죠? 무조건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메일로. 근데 만들 때마다 이메일이 달라야 되는. 그래야 삭제를 한 번만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같은 이메일을 3개 만들잖아요. 예. 그걸 삭제하잖아요. 3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정마다 다른 이메일로. 꼭 B번은 같게 만드세요. 헷갈리니까. 이메일은 다 다르게, B번은 똑같게. 그래 헷갈리지 않아요. 팔로우할 페이스북 친구 찾기로 하는데, 예, 페이스북 친구 찾기 하지 마세요. 그냥 두시면 돼요. 연동하지 마세요. 페이스북하고. 왜 그러냐면 인스타그램은 글이 아니라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요, 이미지가 아니라 글입니다. 인스타에 올렸던 거를 페이스북에 연동하잖아요. 그러면 글이 없잖아요. 페이스북 친구들은 저 사람이 뭐 하나, 그 사람이 생각을 보러 들어가거든요.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은 글을 보러, 이미지를 보러 들어가는 플랫폼이라 다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따로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사진은 같더라도 글은 다르게 하시라는 얘기죠. 글은. 어차피 뭐 인스타그램 친구와 페이스북 친구와 연동이 되니까 같은 페이스북 거니까. 근데 따로따로 운영하셔야 돼요. 좀 귀찮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건 다 영상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궁금하셨던 거 답을 해 드릴게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잠깐 모두 소리 좀 하겠습니다. 다 소리 좀 해제할게요. 질문 좀 받을게요. 마이크 되시는 분들 혹은 뭐 댓글이라도. 궁금한 것 좀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 올리는 거요? 이거요? 예, 그럼 한번 업로드 하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게시글 올리는 거 공유해 드릴게요. 이 화면 보이시죠? 네. 예. 그럼 여기 인스타에 들어가서 뭐 처음 들어가면 이게 이제 피드지요.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돼요. 요거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뭐 이상한 애가 나오네. 갤러리가 나올 겁니다. 갤러리가 여러분 갤러리가 만약 이걸 올리고 싶다. 그러면 얘를 다음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진 하나짜리 올리는 거고요. 얘 누르면은 원래 사진 그 사이즈가 나와요. 얘 누르면은 꽉 찬 사진. 얘는 이제 뭐냐면요. 부메랑이라는 건데 특정 화면이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이 막 되는 거예요. 특정 화면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부메랑이라 그래요. 이거 앱을 깔아야 되는 거고요. 얘는 레이아웃. 위아래. 위에 크게 밑에 작게. 3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커러셀. 사진 2장 이상 올리는 거. 이렇게 10장까지 올 수가 있어요. 10장까지. 이거를 커러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서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레시피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10개 레시피가 있다. 순서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다음 누르고.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터예요. 필터. 이게 작년 제일 많이 썼던 필터. 그 다음 필터, 그 다음 필터. 이게 필터 기능입니다. 근데 노필터가 많이 쓴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하고 다음. 여기다가 이게 제 계정 맞나요? 네, 맞네요. 네. 플러스 버튼, 사진 선택, 다음, 문구 입력. 클릭해서 인스타그램은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제일 좋은 거는
한 두 줄 정도 쓰기 제일 좋더라고요. 두 줄 정도 강하게. 쓰시고 항상 본문과 해시태그를 하나 띄워주세요. 예. 본문 쓰시고 아까 띄라는 거죠. 엔터를 2번 여기다가 샵 눌러서 아까 제가 그랬죠. 매일 같은 해시태그 쓰지 말라고. 여기에 맞는 걸 하라 그랬죠. 컨텐츠를. 여기다가 저는 누진다 초점 렌즈 여기다 근시 교정 이 사진에 맞는 거 치시면 돼. 해시태그를. 이런 식으로 쳐주시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해시태그 칠 때 예를 들어서 안개꽃이다 그러면 이렇게 치잖아요. 단어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 해시태그는요. 밑에 보시면 쭉 나오잖아요. 이 해시태그는 27만 2천 개나 있어요. 너무나 큰 키워드라 내가 얘를 쳐도 되게 검색이 안 돼요. 내 이스타 지수가 낮기 때문에. 블로그 하실 때 경쟁이 심한 키워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세부 키워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쟤를 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게시글이 너무 많아요. 이거보다 작은 거 하셔야 돼요. 작은 게 어디 있냐? 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내리셔서 여기 게시글 수가 작은 거를 찾아가세요. 최대한 이런 것들. 11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뭐 안개꽃 드라이 플라워도 2,700개나 돼서 많죠. 내 검색이 안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 중에서 100단위 있죠. 100단위. 그런 거부터 이렇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작은 거부터. 이건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래야 해시태그로 검색이 돼서 유입이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뭘 해야 돼요? 위치 추가. 여기 몇 개 없으면 클릭하셔서 현재 위치를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전 지금 제 회사잖아요. 이렇게 체크인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공유. 이렇게 게시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더보기 누르면 글이 한 줄 정도, 길어야 2줄 정도, 나머지는 해시태그로. 해시태그도 경쟁이 심한 거 하지 마시고 경쟁이 약한 거 하시라는 얘기죠. 100단위에서.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글 쓰실 때 여기다 쳐보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만약에 연기학원이다. 해시태그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뜹니다. 이 키워드는 86,000개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큰 키워드예요. 저거 치면은 인스타그램을 처음 하는 내 캐시태 검색이 안 됩니다. 내 계정이.
이거보다 작은 거 하셔야 돼요. 작은 거. 대구 연기학원, 연기학원 비용 쭉 내리셔서 검색될 만한 것들 100단위, 1000단위 이 보시면 지역인이 연기학원은 다 적잖아요. 여기다 띄고 대구 연기학원 그런 걸 칠하는 겁니다. 동성로 연기학원, 또 성인 연기학원 이런 것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장을 해시태그로 해도 돼요. 문장 자체. 예를 들어서 나는 연기자가 이렇게 문장을 해시태그로 해도 좋아요. 검색은 안 되지만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를 해시태그로 만드는 것도 좋아요. 여기 질문 들어왔네요. 같은 해시태그를 어느 정도 주기로 똑같은 해시태그를 2주 정도 2주 간격을 두세요. 2주 정도 간격 두시면 됩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사진이 다 다르니까 해시태그 다 다르게 하세요. 너무 해시태그 유입을 노리지 마시고 문장 자체를 해시태그로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거는 사진 올리는 거고요. 뭐 동영상 올리는 것도 비슷합니다. 플러스 누르시고 영상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영상 찍은 거를 이런 식으로 얘 누르면은 원래 원본, 얘 누르면은 정방형. 근데 원본보다 정방형이 더 클릭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원본보다는 정방형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최적화된 사이즈는요, 1080픽셀이에요. 1080에 1080. 그래서 혹시라도 포토스케이프나 포토샵 할 줄 아신다 그러면은 그 사이즈만 안 되세요. 1080에 1080으로. 그걸 만들어서 업로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시태그는 오늘 알려드린 그 세 가지만 좀 유의하셔서 활용하시면은요, 팔로우가 늘 거고 효과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야에서 사라지지 마시라는 거. 예, 정사각형 사이즈죠. 1080에 1080으로. 근데 그거 핸드폰을 찍은 사진은 가로가 길잖아요. 가로 긴 거 올리면은 좌우가 잘리겠죠. 사진 정방향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하시려 그러면 이미지를 아예 만들어서 올리면 좋습니다. 1080으로. 그래야 최적화 사이즈가 돼버려요. 아무래도 최적화 된다 그러면 좋겠죠. 네, 걔들 시키들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죠. 애초에 찍을 때 정사각형으로. 근데 애초에 정사각이 되나요? 사이즈가? 네, 조절하는 게 있어요. 있습니까? 저희 몰랐습니다. 전화기마다. 예. 쌤, 그리고 저는 예. 그 플러스 누르니까 그 아까 선생님 사이즈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왼쪽에 그게 안 나타나는데요. 그 혹시 어떤 거요? 여기 사이즈 왼쪽에 그거 말고 반대쪽에 그거 이거요? 아니요 요거? 아니요 요거? 화면에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이쪽이요? 예. 사이즈 조절하는 거? 이거요? 예. 다른 거 다른 사진 눌러보세요. 제가 사진을 1:1 그 인스타 사이즈로 맞춰놔서 글을 안 보이죠, 이게? 예? 원래 얘를 맞춰놨으니까 얘가 안 뜨는 전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얘가 보이는 거고요.
이걸로 할래? 이걸로 할래? 물어보잖아요. 근데 원래 그러면 이거 맨 밑에에서 예, 갤러리에 있는 동영상은 올려지는데 예. 그 옆에 사진이나 동영상 이거는 없는 걸로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찍는 거, 지금 찍는 거. 얘도 지금 찍는 거. 이제 이해했어요. 아까 안 나와가지고. 예. 얘는 내가 찍어 놓은 거. 얘는 지금 찍을 거. 사진과, 예, 알겠습니다. 아, 설정이 있구나. 사진 찍을 때. 저거 몰랐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내 스토리 있죠? 인스타에 처음 들어오시면 요 집 누르시면 내 스토리라고 있죠? 이게 24시간 후에 없어지는 겁니다. 내 스토리가. 얘 눌러서 갤러리 사진을 가져와도 되고요. 지금 찍어도 됩니다. 이게 지금 찍는 거예요. 얘 누르면은 셀카. 크네 얼굴이. 얘 누르면은 이쪽.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효과입니다. 효과. 이런 식으로 효과예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걸 되게 잘 사용하더라고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클릭. 이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24시간 동안 어디 있냐면은 내 스토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그거예요. 저희 수업 들으신 분이십니다, 이분. 이분들이 다 스토리 찍은 거죠. 영상도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를 많이 본대요. 스토리 올린 것들을.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세요. 재밌는 게 많이 있으니까 필터도 써보시고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스토리에 그 해시태그 들어가는 글자는 그 스토리 안에서 편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따로 아까 그 영상 안에 해시태그에서 글자 들어가 있는 스토리 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만들어서 스토리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예, 그렇죠. 따로 만들어서. 그런 거는 혹시 어느 어플이나 뭐 어디요? 어플 같은 거나 뭐 사이트나 이런 게 있나요? 사진 어플 많잖아요. 아까 앱이나 이런 거 있잖아. 예.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 사진 앱이나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원하는 찾아서 하셔야죠. 글씨 쓰는 거. 그리고 그 인스타는 사진을 올릴 때 한 장씩 올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 장? 아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의 참여도가 한 장이 제일 높고요. 커러셀은 2등이고요. 근데 지금 1등은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한 장, 여러 장. 동영상 찍을 때도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멘트를 집어넣어야 참여가 더 높게 나옵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 아무튼 그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시태그 통해서 유입을 시키고 또 내 고객 찾아가서 팔로우 하시고 하루에 한 2-3번 올리시라는 얘기고요.
내 고객한테 사라지지 말라는 거. 페이스북도 배우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블로그도 배우셨는데 써보시고요. 네. 지금부터 만약 이거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내가 블로그에 글을 매일 쓰잖아요. 그럼 1년 뒤에 내 컨텐츠가 300개가 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인스타그램에 매일 2개씩 올리잖아요. 1년 뒤면은요, 720개가 내 컨텐츠 쌓이는 거예요. 누구보다 많이 되는 컨텐츠가. 그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시간을 따로 할애하는 게 아니고, 눈을 뜨자마자 밥 먹듯이 매일 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일상하고. 사업하는 목적이 매출 증대거든요. 그럼 이걸 생활을 하셔야죠. 귀찮을 정도로. 네, 다 마팔 해주세요. 마팔 하시고 게시글 올리면 할 게 많죠. 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저희 마지막인데 동영상인데 다음 주에는 얼굴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내용은 제가 편집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편히 주무세요.